마지막으로 리먼 브라더스 때의 QLD 주봉 차트입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봉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때 QLD는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84%까지 하락했고 전고점 회복까지는 약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차 매수 타이밍으로 줍줍한 SSO는 신고가 부근까지 거의 올라왔고 전 오늘까지 매수해야 하는 QLD도 어느새 90달러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확진자 대부분의 증상이 경미하다는 듣기 좋은 소식과 또 관련 뉴스로 화이자 백신 3차 접종 시 오미크론을 예방할 수 있다는 뉴스까지 알아보고 크레딧 스위스가 내년 S&P 500 전망을 2,500으로 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면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을 공유드리고 현재 QLD와 SSO 웅덩이 매매법으로 인한 우리 현재의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를 진행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시황 시작합니다. 일단 이번 조정에서 시장은 테이퍼 가속화에 대한 충격에 대해 아주 살짝 맛만 본 듯 합니다. 제대로 된 충격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2월 중순에 FOMC 후 시장에 또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질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사흘째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까지 단 3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상승한 이유로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우려가 줄어든 이유가 가장 큽니다. 블룸버그는 오미크론 변이 관련 우려가 계속해서 희석된다면 이제 이목은 연준과 경제성장 전망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우는 0.1% 상승, 나스닥은 0.6% 상승, S&P 500은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살펴보면 전일 급등했던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금융주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종목들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권에 위치한 빅테크도 대체로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보합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또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는데 영상 뒷부분에서 리포트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1.5대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다시 또 급등해주는 흐름을 보여줄지 이대로 숨고르기가 진행될지 지켜봐야 하고 금일 공포지수는 40입니다. 일주일 전 22까지 내려갔던 것을 보면 이제 시장은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거의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이들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은 40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75%가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합니다. 즉 돌파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거의 모든 감염자가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라 더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고요. 현재까지는 다행히 기침, 충혈, 피로 호소의 경미한 증상만을 나타냈다고 하고 한 명만이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는 기존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하면 즉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요. 항체가 무려 25배 증가된다고 합니다. 2차 접종으론 예방 효과가 떨어지지만 3차 접종 시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가 25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2회 접종자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증 예방 효과는 상당 부분 유지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현재 시장의 생각은 오미크론 변이가 금융시장 내 낙관론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한다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런 좋은 소식들만 나오고 통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년 S&P 500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내년 S&P 500 지수가 5,2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이었던 5,000에서 상향 조정한 건데요. 상향 이유로는 GDP가 증가하고 경기순환주의 마진이 더 높아지며 비록 연준이 고비를 재고 있지만 우호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같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 주가 오름세를 키울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 변화에 대해서는 시장이 쇼크가 올 정도로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삼성증권의 리포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년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는 대세 상승장이 될 만큼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도 이겨낼 강력한 경제 성장이 나올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며 파월의 스탠스가 바뀌면서 주식시장에 반등이 되어줄지,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기 둔화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매파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하락장이 시작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또 한 번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목표 주가 상향의 이유도 있지만 아이폰이 북미를 넘어 중국 시장에서도 10월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최근 부품 쇼티지로 인해 실적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구매자들이 기다리지 않고 포기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었죠. 이 부분만 무사히 넘긴다면 애플의 주가에는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의 투자 종목 QLD와 SSO를 멱살 잡고 상승으로 이끌어준 건 애플이기 때문에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는데, 먼저 제가 약 2주 전쯤 올려드린 12월 9일에 대한 루머 내용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12월 2일까지 1000만 주 이상 매각을 완료했고 2일 기준으로 700만 주가량 더 매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꽤 많이 매각을 완료했네요. 그런데도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매각이 완료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왠지 급등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ARM 인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FTC마저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ARM 인수를 하려면 미국, 영국, EU, 중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미국은 FTC에서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영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2차 심층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EU는 인수합병 재조사에 돌입했고, 마지막으로 중국은 아직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 부분이 골칫거리이긴 하지만 화면 아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성장이 지속되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픽카드의 수요는 견고하고 데이터 센터 내 GPU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고, 자율주행과 옴니버스 등 신사업 기대감까지 있기에 엔비디아의 투자 포인트가 변화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3주 전 제 영상에 엔비디아 투자 포인트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QLD와 SSO 현재 웅덩이 매매법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00 QLD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는 61선 부근에 주가가 내려왔을 때 QLD 2차 매수 타이밍으로 2차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까지 4일차 매수를 완료했고, 오늘까지 매수하면 QLD 2차 매수가 끝납니다. 우리가 처음 매수 시작했을 때가 QLD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 하락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포의 원칙대로 매수를 시작했고, 현재 QLD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까지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QLD는 $100를 찍어줄 겁니다. 다음은 S&P 500 이베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는 화요일에 2차 매수가 이미 끝났고 5질 구간입니다. 우리가 SSO 2차 매수를 시작한 지점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인 상황이었는데, 어느새 현재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까지 회복해 주었습니다. 곧 S&P 500 신고가 갱신이라는 뉴스를 또 볼 겁니다. 함께 매수하신 분들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이 5질 구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댓글 Q&A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폭락장에 대해 여쭤보시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혹시 대폭락장 대응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대폭락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후 우리가 투자하는 QLD는 전 고점 회복까지 어느 정도가 걸렸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QLD는 2배 레버리지이다 보니 QQQ보다 조금 더 회복 기간이 긴데요. 먼저 QLD 코로나 사태 때를 살펴보면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55%까지 하락을 보여주었고, 전고점 회복까지는 약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때의 QLD 일봉 차트입니다.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하락했고, 전고점 회복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먼 브라더스 때의 QLD 주봉 차트입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봉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때 QLD는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84%까지 하락했고, 전고점 회복까지는 약 5년에서 6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대폭락장이 안 올 것이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폭락 리스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말이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은 건강하게 조금씩 우상향해주는 거겠지만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장이 왔을 때 좋은 타점에서 매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 헝다 사태로 인한 패닉셀이 나왔을 때 만약 리먼 브라더스라 생각하고 팔았다면 매수 못하고 신고가 갱신하는 것을 다시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저의 생각은 가장 좋은 건 사실 대폭락장이 오지 않는 것이고 만약 정말 온다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악 물고 계속 매수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QLD 주봉 차트를 길게 펼쳐보면 왼쪽에 리만 브러더스, 중간에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바로 뒤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다. QLD 차트로 봤을 때 2018년 전부터 QLD를 가지고 있었다면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폭락이 와도 계좌가 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10년 뒤에 폭락장이 온다면 그때 지금 우리의 평단가까지 QLD가 안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결과론적이겠죠. 전 만약 대폭락이 온다면 아직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악 물고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든 올라와 줄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겪은 차트임에도 결국 15년간 41배의 수익률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겪으면서 결국 이악 물고 버텨야지만 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거죠. 2006년에 2달러 QLD는 2021년 90달러입니다. 2030년의 QLD는 어디까지 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가장 확실한 종목이고 가장 확률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년 뒤 정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말이죠. 혹은 내가 꿈꾸는 삶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